오늘 모신 분은 저랑 정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뇨 환자분들에게 당뇨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정상인 몸으로 빨리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거의 한 7년째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마른 당뇨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 당뇨스쿨의 이혜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보만의원 대표원장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에 좀 두 번째로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셨는데 두 번이나 제가 초대로 이렇게 요청한 분이 처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혜민 원장님 모시고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된 거 그리고 당뇨를 탈출할 수 있는 당뇨 졸업이죠. 네.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음식 세 가지 추천해 주시는데 생약들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막 이 소비자들이 막 구하기 어려운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구하기 쉬운 거 고르고 골라서 딱 세 가지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맞는 첫 번째 음식 제가 추천하는 건 달걀입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포만감이 있는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식사 전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먹고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과식도 막아주고 혈당 상승도 막아줍니다. 또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있거든요. 달걀 노른자의 지방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고 포만감, 혈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염분을 가하지 않고 조리하기 때문에 직접 삶아서 드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이런 분들은 구운 달걀 요새 팔잖아요. 그거 한 판 사놓고 매일 식전에 한두 알씩 드시면 편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좋잖아요.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단백질이 필요한 당뇨인에게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요. 두부도 식전에 먹으면 마찬가지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매번 식전에 두부 조리해서 먹기 힘들다, 이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연두부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연두부 식전에 한 팩씩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편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맛없고 퍽퍽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닭가슴살 되게 잘 나오거든요. 맛있게.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맛도 다양하고 하나씩 수포장되어 있어서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이런 닭가슴살 먹으면 하나씩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그냥 휴대하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쏙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휴대할 수도 있는데 사실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있어요. 맞아요. 저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깜빡할 때 편의점 들어가면 연두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달걀. 있죠. 요즘에는 껍질 벗겨진 것도 있어요. 쳐다보면요. 네, 저는 반숙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또 우리 닭가슴살 닭가슴살 이렇게 봐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냥 오늘 깜빡하고 나왔어. 오늘은 어떻게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공복혈당이죠. 공복혈당. 맞아요. 이게 잘 잡히는 듯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공복혈당 특징인데 원장님이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명 정도 이 데이터가 있다고 들으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거의 이렇게 많이 있는 분 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얻은 그 실전 노하우가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식후 혈당은 덜 먹거나 좀 더 움직이면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사실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세요. 많이 어려워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생활관리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복혈당을 기입하면서 탁상 달력이든 수첩이든 기입하면서 잘 관찰하다 보면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높고 낮은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공복혈당 달력인데요. 이것만 잘 작성하셔도 당뇨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 공복혈당 보통 측정하시잖아요. 요거를 일단 숫자를 측정해서 기록하시고요. 평소보다 혈당이 높거나 낮은 날 왜 그런지 찾아서 이유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랑 비슷한 혈당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잰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중에 어떤 요인 때문에 공복혈당이 달라진 건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복혈당 달력을 사실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결국 3가지 공통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 4시간 금식입니다. 혹시 약사님 이거 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항상 하고 있죠. 아, 정말요? 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3, 4시간 금식한다는 게 견과류 조금도 안 되고 사과 한두 조각도 안 되고 네. 보통 식사하고 나서 이런 거 좋다 생각해서 드시는데 네. 이거 먹은 날 혈당이 여지없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물 외에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 전에 소화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야 수면도 깊어지고 다음날 혈당도 한 2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야식을 먹는 걸 이렇게 참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가 있나요? 저녁을 굶으면 됩니다. 아, 저녁을 아예 굶어버리잖아요. 네. 저녁에 나는 먹지 않는다 네. 라고 결심을 하면 당연히 간식을 먹고 싶어도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간식을 먹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일촉의 발상의 변환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헐적 단식도 저녁밥을 굶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힘들어서 그쵸. 그렇지. 아침밥 굶는 것보다는 네. 그쵸, 좋죠. 하지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먹겠다 라고 결심하시면 저녁에 간식 먹는 것도 잘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거꾸로 식사나 현미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3, 4시간 금식이 공복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재밌었던 일화가 있는데 어떤 분이 보통 저녁에 고기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식후혈당이 당장 덜 나오니까 그래서 고기 먹고 기분 좋게 식후혈당 덜 나와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더 높게 나왔던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사실 저녁에 3, 4시간 금식한다는 거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데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더 오래 걸리고 당 흡수가 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혈당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3, 4시간 금식하셔서 소화를 시키고 자는 것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돼서 혈당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복혈당 달력 작성을 해보면 평소에 저희가 구두로 수면 중요합니다. 일찍 주무세요. 많이 자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막상 이렇게 관찰해보면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되시거든요. 잠을 충분히 푹 자고 나면 공복혈당이 훨씬 낮아지고 네. 적게 자고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그러면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고 이런 걸 경험하시면서 수면이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30대이셨는데 새벽 1시 넘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항상. 왜 일 끝나고 오면 자는 게 아깝다 이런 직장인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주무셨는데 제가 이거 새벽 1시 이후에 주무시는 거 이제 그만하고 11시 전에 주무셔라. 적어도 12시 전에 자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든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왜냐면 그분 전 단계시긴 하셨는데 네네. 수면 하나 그래도 딱 바꿨는데 90대 나오면서 졸업해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수면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사실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다음날 공복혈당이 바로 낮아지고 하진 않잖아요. 네. 많이들 좌절하시는데 그래서 운동을 해서 다음날 공복혈당을 당장 낮춘다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오히려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체력에 맞게 해야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달력은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들이 졸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꿀팁이었다라고 뽑는 거기 때문에 꼭 작성해 보시고요. 관찰하면서 나에게 맞는 생활관리법까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찾아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졸업과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공복혈당 달력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따로 뭐 판매를 하나요?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요 탁상 달력에다 그냥 하시면 네네. 돼요. 탁상 달력에다가 날짜가 한눈에 보여야 해요. 네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한눈에 보이는 탁상 달력에다가 아침마다 숫자 적고 평소랑 비슷하면 넘어가는데 네. 왜냐면 그것까지 다 적으면 힘드니까 네.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만 네. 그 이유를 찾아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적다 보면 공통적인 게 보여요. 그 공통적인 것 중에 저도 이제 네.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공복혈당 달력을 써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저는 화장실을 자면서 몇 번 갔느냐가 공복혈당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는 도중에 화장실을 덜 갈까 이거 고민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밤에 푹 잡니다. 아침에 재보면 기분이 좋죠. 떨어져 있죠. 네. 한 번 깰 때마다 보통 한 10 정도는 최소 올라가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공복혈당을 잡고 싶으시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하시려면 측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측정한 데이터를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좀 깊게 개입해서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 이제 맞아요. 알려드리고요. 맞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네. 당뇨 환자 입장에서 혈당 안 높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실 음식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 중에 딱 이 시간만큼은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다 하는 시간대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랑 좀 맥이 통하긴 네. 하는데 보통 간헐적 단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16대 8 이런 네. 간헐적 단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 당뇨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왕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건강상에 무조건 도움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저녁 식사 후 3, 4시간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수면은 7, 8시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것만 잘 지켜도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네. 12시간 정도는 맞아요. 공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요거 하려고 요새 좀 많이 애쓰고 있는데 16대 8 간헐적 단식은 현실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고 특히 당뇨인들은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는데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뇨를 떠나서 모든 현대인들이 사실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별도로 12시간 공복했는지 별도로 탑승 달력에다 저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자는 동안 뇌가 쉬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복 혈당도 20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아주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혜님인 한의사님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네. 마른 당뇨분들. 마른 당뇨. 네. 정말 많잖아요. 많죠. 대한민국 거의 절반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명, 70,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마른 당뇨분들을 위해서 딱 몇 가지는 지켜라. 네. 규칙처럼 이것만은 10계명처럼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네. 공유해 주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지켜서 당뇨를 실제로 졸업하신 분이 있는지 그분 사연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른 당뇨인데 살을 찌우려고 하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걱정되고 반대로 혈당이 올라갈까봐 식단 조절하고 조금 먹으면 살이 빠져서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살은 찌면서도 혈당은 낮아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음식은 혈당 지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가령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다 보니까 현미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밥 지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밥, 뭐 카무트쌀 이렇게만 100% 지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불편한데 그래도 참는 거죠. 혈당 덜 올라가려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 쌀을 50% 정도 넣고 백미를 나머지는 소화 잘 되는 잡곡 섞어서 드시라고 하면 신기하게 오히려 혈당이 더 낮아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셔서 현미 100% 먹고 있다. 근데 소화 기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백미를 50% 넣고 나머지 잡곡을 2-3가지를 소화 잘 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잡곡 섞어서 드셔라라고 했더니 식후혈당이 20이 떨어졌고요. 평소 식후혈당에 비해서. 네. 그리고 살은 쪘어요. 한 2-3kg가 쪘거든요. 근데 마른 체형인 분들이 1-2kg 찌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비만하신 분들 10kg 빼는 거랑 마른 체형인 분들 1kg 찌는 게 저는 맘먹다고 설명을 드려요. 맘먹는 거라고. 네. 저 1kg, 2kg만 찌워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비만하신 분들 10kg, 20kg 빼달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음식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있어서 마른 당뇨인들이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쌀을 50% 정도 넣어서 짓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번째, 야채도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요. 3번째,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걸 권하는데 대신 단백질을 두부나 달걀, 생선 등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만약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소화가 그나마 편한 닭고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운동인데요. 걷기는
걷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뭐 줄넘기, 빠르게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은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권하지 않고요. 대신에 근력 운동 위주로 할 것을 권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잘 조절되거든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스트레스인데요. 생각보다 마른 당뇨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수면은 충분히 자고 잘 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맨발 걷기, 조교, 반신욕 같은 하체 순환을 돕는 것들 하시고 커피도 끊고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핸드폰 멀리 하시고 TV도 멀리 하시고 그리고 누워서는 호흡도 편하게 좀 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11시나 12시 전에는 눕고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즉 수면의 양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 이게 가장 사실 어렵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명상, 종교, 뭐 운동, 취미 활동 등등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또 그걸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마른 체형의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당뇨 진단 당시 당화수가 10% 정도 나와서 당뇨약을 이제 막 드시기 시작했던 분이 한의원에 오셨거든요.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마른 체형이라서 더 이상 음식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한들 혈당이 안 잡힐 테니 마른 당뇨에게 맞는 생활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현미양도 줄이라고 하고 운동도 유산소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반신반의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혈당이 잡히기 시작을 해서 당뇨약, 내아를 모두 끊고 6.1%까지 낮아져서 당뇨약 끊고 6.5 미만이면 당뇨 졸업이잖아요. 네. 당뇨 관해까지 해내셨고요. 원하는 대로 체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실 때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 당뇨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많은 마른 당뇨의 경우 한약적 케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뇨가 더 잘 생기는 거라서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혈당과 관련된 장부인 소화기, 간, 심장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한약적 치료를 받는 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 정말 마른 당뇨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정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드시면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을 건데 제가 평소에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하고 살짝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저는 쌀밥을 가급적이면 안 드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소화기가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참으면서 억지로 잡곡을 막 드신다기보다는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서 한번 이거 한번 또 시도해봐야죠. 네. 먹고 불편하신 분들, 그쵸? 그러면서 살이 찌고 싶으신 마른 분들, 특정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쌀밥을 어느 정도 드시되 대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가지고 쌀밥을 먹어서 올라가는 그 포도당을 근육에다가 잘 잡아들 수 있는 이런 완충 장치를 만들면 충분히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나라 당뇨인들이 췌장 크기도 작고 기능도 떨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도 논문은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연구 결과이긴 한데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12%가 작고 췌장의 기능은 무려 36.5%나 약하다고 합니다. 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당뇨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췌장 기능을 많이 회복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한 번 나빠진 췌장 회복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췌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환기를 포함한 몇 가지 약재를 가지고 한약 처방을 개발을 했고요. 이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의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이게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당뇨인의 췌장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지금 열심히 저희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간 먹으면 그때 이제 실험한다고 하는데 그때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지금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쥐 실험하고 있어요. 쥐들이 지금 한 2주 됐어요, 먹은 지. 그 쥐 다 먹이시고 나면 좀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아니 그거는 이제 새로 드려야죠. 그건 쥐용으로 이제 끓였던 거고. 네, 그리고 시페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런 검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검사해 보면 인슐린 분비가 정상 범위보다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야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당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2형 당뇨가 아니라 1형이나 1.5형 당뇨로 분류가 되는데요. 통계적으로는 15에서 20%라고 들었는데 요새 검사해보면 체감상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혈당 높은 것만 확인하면 당활수만 보거나 이제 혈당만 재면 보통 음식 줄이고 운동하는 데에만 급급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까지 검사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췌장 기능 회복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줄이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꼭 피해야 하고요. 하지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췌장이 소화효소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췌장은 또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흉추 7번은 날개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소에 어깨를 펴서 척추 정렬을 바르게 유지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는 마사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 또는 폼롤러 사용해서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척추 부분을 이렇게 네, 가운데 부분을 네네. 대략. 그런데 생활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환기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환기차를 마셔보면 좋아요. 물 1리터에다가 환기 한 줌 정도 넣고 끓여서 물 대신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만약 인슐린의 절대적인 분비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혈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서 고민이라면 환기 외에 췌장의 베타세포 회복을 돕는 약제들로 이루어진 한약치료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혈당 조절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인슐린 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생활관리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한약수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환기 정말 저도 환기차 먹고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사실 C-펩타이드 수치가 되게 좀 낮은 편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몇 나오셨어요, 최근에? 0.9 나오더라고요. 정상보다 적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환기차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상승해 있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컨텐츠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 졸업을 단 한 번이라도 일시적으로 성공하면 심장과 콩팥,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각각 40%, 33% 줄어듭니다.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혈당을 그저 관리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뇨 졸업에 반드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다양한 불편한 증상, 다른 질병들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당뇨를 넘어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미 졸업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저와 함께 졸업한 많은 분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당뇨인이 당뇨 졸업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당뇨 졸업을 통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하시고요.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들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연구하고 진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께서 600만 당뇨인들 졸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 저도 옆에서 제 채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뇨인들 졸업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오늘 영상은 이제 두고두고 보실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 안녕.